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제 3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강하자마자 이 목 감기하고 몸살이 심해가지고요. 오늘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영상의 길이나 개수가 좀 짧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빨리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중에 영상을 더 추가해서 좀 촬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에 영역, 법원, 법의 원리입니다. 법의 원리가 법원, 해석 분류에 대한 건데 31쪽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학과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냥 사회복지라는 단어만 있는 것 뿐이지 원래 법학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같아요. 사회법은 이 31쪽에 사회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법은 노동법과 경제법 등이 서로 뒤섞인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법은 이제 시민법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시민법의 출현과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법은 18세기 말부터 이제 봉건사회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시민계급, 이른바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많은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독일도 일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대 시민사회가 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31쪽 책의 표를 보시면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 내 거는 내 재산은 내 거다라는 원칙. 여러분 이 내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국가에서 뺏어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왕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계약 자유.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이제 확립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자기 책임이죠. 위법하거나 불법이거나 일부러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에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민법이 등장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유권이요.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한 어떤 보호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32쪽의 맨 위에 줄을 보시면요.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바로 시민법이 이제 사회의 어떤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32쪽에 두 번째 문단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시민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했는데 시민법의 모순과 결함이 발생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빈부격차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받는 게 없느냐.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이제 많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기존의 시민법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강의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계약이 자유롭긴 한데 자본가가 월등히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요. 이게 불평등 계약이죠. 그 다음 소유권 절대 원칙.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안 가진 사람은 더 안 가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모든 잘못은 노동자가, 자본가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의 법이 자본가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32쪽이요. 32쪽에 사회법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자, 새롭게 형성된 사회법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원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3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인의 행복과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복리 추구를 자, 인정하게 된 것이다. 즉 국가가 개입한다 라고 하죠. 자,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을 자, 국가가 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노동, 경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정부가 시장 영역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법의 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로 좀 더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33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표가 있는데요.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굳이 다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시민법은 자, 이제 인간이 좀 자유롭다. 그래도 좀 내가 좀 약간은 나아졌다가 이제 시민법 시대고요. 사회법은 이제 좀 지내보니까 이게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하고 이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가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소하자. 이게 바로 사회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사회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절대적 소유권은 자,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 개인의 무제한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자, 소유하는 거, 자, 네 거다, 맞다. 네 거는 네 건데 이럴 때는 자, 안 된다. 저럴 때는 안 된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이죠. 둘째, 자, 계약의 자유는 자, 경제적으로 강자와 약자 사이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 이게 질서 유지, 뭐 신의 성실, 뭐 최저임금, 뭐 노동권리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의 자유에 포함이 되는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과실 책임주의, 셋째죠. 자, 이게 자꾸 노동자의 책임이다, 노동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무과실 책임주의, 자,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자, 이게 바로 이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은 이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 시기에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회법은 뭐 절대적 소유권, 자, 소유는 네 거는 네 건데 그래도 좀 제한을 한다. 자, 계약의 자유, 마음대로 계약하는 대신에 어떨 때는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 일하다가 다친 거를 왜 자꾸 노동자 탓으로 돌리느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자, 산재보험 수준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법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쪽의 맨 위에까지 자, 우리 오늘 수업에 자, 법제론 수업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